열심히 하다가 대학 친구로부터 이 아메이를 전달받을 당시만 해도 진짜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아메이에 대한 뭐 편견, 오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오해하다가 뒤늦게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사업 설명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런 내용을 듣고 오해가 풀렸던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한테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왜 아메이냐에 대해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 또 요즘에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환경과 아우러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막바지로 접어들고 뭐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 2년 정도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글씨들이 보이는데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뭐 엔잡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더블 인컴 이제는 뭐 혼자 벌어가지고는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시대만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남자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또 여자분은 현모양처만 되면은 또 이 한 가정이 꾸려 나갔는데 이제는 뭐 부부가 맞벌이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맞벌이를 넘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가져서 그렇게 되면은 부부가 네 가지 수입원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이제 더블 인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니러시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돈 되는 거면 다 한다 그러더라고 시간 날 때.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뼈저리게 공감했던 게 어떤 여자분을 제가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30대 후반에 주부셨어요. 근데 아이 둘을 키우다가 너무 경제적으로 남편 월급만 믿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요, 간호조무사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해서 집에 6시 정도에 어, 퇴근해서 오면은 돈을 더 벌려고 쿠팡 배달을 또 하신대요, 저녁 때. 쿠팡 배달.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후반의 주부가 낮에 간호조무사 일을 하시고 퇴근해서 쿠팡 배달을 또 하신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요. 짬짬이 짬짬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대요. 예, 공인중개사 와 정말 대단하죠. 요즘에 뭐 이 머니러시라 그래가지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또 이제는 뭐 평생 직장, 평생 자영업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ESG 경영이니 무전포니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라는 얘기 요즘 너무 많이 플랫폼이나 뭐 이런 용어를 넘어서 NFT, 메타버스 환경으로 이제 세상이 바뀐다 그러는데 정말 이 코로나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을 거치면서 특히 이 IT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놀라운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해요. 이 IT의 변방에 있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 또 우리 주변 인물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다 보면은 편리해지겠죠. 편리해지죠. 세상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 편리함의 주체가 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우 저는 벌써 힘들어요. 예, 뭐 먹으러 가면 전부 이제는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되는데 뭐 키오스크 누르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키오스크인지 뭔지 해가지고 막 찾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는데 키오스크도 힘들고 복잡해지고 있고 뭐 이 IT 환경이 지금 너무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버는 활동은요. 아메이도 이 사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돈 버는 거랑 좀 비교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굴지의 대기업을 정말 빡세게 14년 굉장히 열심히 다녔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날씨가 더욱 습해서, 습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이게 지나가다 보면 이 건물들에 붙어 있는 간판 보고 일단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란대죠. 저게 다 뭐냐. 저 빌딩에 저게 다 간판 보고.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들이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영업을 좋아해서 자영업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고 직장에서 못 버티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좀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 응? 그 직장 상사의 잔소리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싫든 좋든 내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되든 흥하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위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자영업자 부러워한다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버티기만 하면 따박따박 25일 날에 월급 나오는 직장인들은 엄청 부러워한답니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요. 직장은 요즘에 전쟁터라고 얘기하고 자영업은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뭐 평생 직장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이클이 너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술의 속도도 빨라지고 변화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 제가 다녔던 직장처럼 입사만 제대로 잘 해주면 큰 사고 치지 않는 한 정년퇴직까지 보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기업 다닐 때만 해도 대기업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이 무려 50세를 이제 못 넘기고요. 49세로 평균 연령이 지금 나왔습니다. 와, 이 100세 시대라는 시점에 49세에서 퇴직을 하고 나오면 남은 후반전은 도대체 뭐 하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 취업이 정말 바늘구멍 아니겠어요? 취업하기가.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저희 시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직장 구하는 게 힘들지 않은 세상이었는데 정말 요즘에 제가 다녔던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젊은 사람들도.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다 보니까 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에도 그만둬 막 야단치고 이런다면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죠? 아무리 야단치고 갑질을 해도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대적인 심리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이 더 힘들어서 지옥 같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요즘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자기 상가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임대료 내야지. 또 최저임금은 또 뭐 10,000원대로 지금 올라가면서 사람 하나 쓰기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주말에는 온 가족이 총동원해가지고 아이들도 서빙하고 사람 쓰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 물가가 지금 엊그저께 제가 신문 보니까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신문에 이렇게 곡소리가 나고 있다. 곡소리. 예? 하루 종일 만석이 돼가지고 식당에서 손님이 꽉 차가지고 팔아도 원자재 값,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아무리 팔아도 적자래요. 예, 손님이 없어서 적자가 아니라 팔아도 남는 게 없대요. 그럴 정도로 물가가 올라서. 아무튼 직장도 만만치 않고 자영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은 궁극은 뭐예요? 언젠간 나온다는 거지. 내 회사가 아닌 이상. 이 직장에서 평생 다닐 수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오너밖에 없어요. 오너. 딱 한 명. 그죠? 퇴직은 필수고 자영업은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25세 정도부터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지금 뭐 50세에 퇴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보통 빡세게 치열하게 돈 버는 시간 25년 잡는 거죠. 25세부터 50세까지 보면은. 자, 근데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5년 벌어서 50년 버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다들 많고 어떻게 하면 돈을 이 돈 버는 기간 동안에 벌어놔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금에 기대서 살 수는 이제 없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국민연금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50%가 안 된대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7.7%인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저도 엊그저께 우연히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요 216만 원이랍니다. 216만 원. 에? 월 216만이 우리 아메로 따지면 Q야 Q. Q, SP 정도 수입밖에 안 돼. 국민연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돈 버는 기간 25년 동안 50년 동안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좀 그래도 좀 럭셔리하게 럭셔리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뭐 너무 노랭이 소리 안 듣고 살려면요 30억이 필요하대. 30억.
부부가 함께 산다면. 그러니까 30억을 25년 동안에 돈 버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놓든가. 두 번째 방법,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14년 다녔다 그랬잖아요. 모아놓은 거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모아놓은 거.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도 썼어요. 저 혼자 벌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통장 안 쓰고 비단집은 다행인데 어떻게 30억을 모아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30억 못 모으는 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뭔가 돈이 나오면 좋겠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30억을 모아놓든가 계속 뭔가 돈이 나오든가. 그게 이제 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좋은 직장 이런 거 없다 그래요. 그죠? 평생 할 수 있는, 평생 뭔가 30억을 못 먹을 바에는 평생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평생 돈 주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20대, 30대도 놀고 있는데 60대, 70대, 80대를 쓰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평생 할 수 있는 내 거를 해야 된다. 응? 그게 구멍가게라 할지라도 내 거를 해야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지가 강한 요즘 세대에 뭔가 이 돈 버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시 한번 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책방에 가시면은요, 많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개가 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만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1년 하면 성공한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예? 처음엔 돈이 안 되죠,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여러 개 했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그만뒀대. 얼마나 하셨어요? 했더니 3개월 진짜 열심히 했다. 여러분들 3개월 열심히 해서 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일반 사업은 처음에 돈을 매덕 투자하고 시작하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아메이 사업은 돈 들어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잘 배우고 누군가 우리가 리크루팅 후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후원을 하기 이전에 자기 후원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 네트워크 마케팅 1년 하면 성공한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고요. 직업의 판을 바꾼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죠? 제가 좀 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4차 산업혁명, 이 기술혁명이 너무 이제 두드러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로봇이랑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서울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진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아무리 IQ가 150 넘어서 멘사가 되더라도요. 인공지능 못 당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4,628 곱하기 5,645 곱하기 계산되세요? 150 넘는 분들 이거 계산되나? 암산으로? 인공지능 이거도 하는데 0.1초 걸려요. 0.1초. 무슨 얘기예요? 이제 모든 머리로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아 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힘으로 하는 일, 위험한 일 누가 해요? 로봇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결국 사람들은 뭐예요? 뭉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플랫폼 개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요동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같이 힘없고 돈 없고 뺑 없고 특별한 기술 없는 사람들은 플랫폼 개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뭔가 뭉쳐지면서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든가 플랫폼을 이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요즘 다시 한번 그런 시대적 환경과 더불어서 뜨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도 뭐 소위 얘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거 주변에 있는 거랑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 그래서 세상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요. 뭐가 유명하면 막 가짜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회사고요. 이미 60년이 넘었죠. 최초로 시작한 회사고 부동의 1위,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온 지가 35년이 넘고 있는데 부동의 1위 하는 기업이 바로 아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0년 동안 전 세계 1위고 35년 동안 한국에서 1위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애텀이나 허벌라이프나 뉴스키나 시크릿보다 왜 아메이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기반이 없는 분들은 그런 데 현혹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저는 현대 다니다가 삼성으로 옮겼죠. 삼성 다니다가 대우로 옮겼잖아요.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하잖아요. 그 성공한 수입이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고 상속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회사가 망하면 돼야 안 돼, 여러분들. 응?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 다음에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메리케이처럼.
그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아메이를 표방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하고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10년 생존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회사에다가 내가 이 네트워크를 열심히 부업으로 해가지고 내 인생을 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아메이가 60년 됐다. 세계 1위다. 한국에 35년 됐다. 세계 1위다. 국내 1위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성공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다 성공을 해? 아메이도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최소한 회사가 문제되거나 망할 일은 없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다녔던 회사가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퀴즈. 현대, 삼성은 건재한데 세 번째 다녔던 회사가 어디예요? 대우자동차. 망했어요. 제가 대우자동차 다닐 때 대우가 재계 2위였어요. 삼성이 3위고. 재계 2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는데 망해가지고 GM이 인수해. 지금 GM, 우리 대우자동차 한국 거 아닙니다. 미국 거예요, 미국 거. 지금도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 대우도 재계 2위까지 갔던 그 어마어마한 대우도 한 방에 날아가는 세상인데, 예? 지난달에 생긴 다단계가 아메이를 뛰어넘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메이는 검증되어 있는 회사다. 안정적인 회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하고 도전만 한다면 여러분들 성공, 열심히 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메이를 다단계 판매가 아니죠. 이 마케팅의 대가인 필립 코트럴한 분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필립 코트럴한 분은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마케팅의 대가예요. 세계 3대 마케팅의 대가. 그리고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대학 교수시거든요. 마케팅 2.0 시대, 3.0 시대, 4.0 시대를 넘어서 지금 최첨단의 5.0 시대에 도달해 있는데 이 복잡하고 치열한 마켓 5.0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고 적합한 회사를 하나를 콕 집어서 꼽았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아메이예요. 예. 그죠?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켓 5.0 시대에는 좋은 물건만 만든다고 회사가 성공하고 잘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게 마케팅이 완벽해야 되는데 이 아메이가 바로 하이테크, 최고의 기술력과 하이터치, 이게 중요한 하이터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맨투맨으로 계속해서 회원을 늘려나가면서 60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접목된 정말 최고의 비즈니스다라고 이 필립 코틀러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제조업들이 어려워졌었죠. 이 아메이도 제조업입니다. 제가 다녔던 현대삼성대우,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제조업. IT 기업들은 조금 발전을 했는데 이 제조업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어려워졌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메이라는 기업은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플랫폼 기업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가 30년 됐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최대의 매출을 올렸어요. 건강기능식품 더블엑스를 파는 기업인 줄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토탈 솔루션이라 그래요. 이제는 헬스케어, 건강, 내외적으로 운동까지 병행해서 이 건강에 대해서 이 100세 시대에 정말 질 높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첨단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다단계 방문 판매 업계 1위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죠? 예,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는 건강식품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헬스까지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이제 소개가 안 됐지만 이제 맞춤형으로 갑니다. 개인 건강 맞춤형으로 대변 검사나 DNA 검사를 해서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뭐가 부족하구나 해서 개인 맞춤형까지 지금 준비하고 시작이 되고 있는 정말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 아메이는요. 잠시만요. 자, 그런 이 아메이는 1959년대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서 제가 다녔던 현대삼성처럼 제조업을 기반으로 시작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6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30만 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제조 공장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아메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끔 사업 설명을 하시는 다이아몬드들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빼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아메이는 어마어마한 공장 시설을 갖고 있는
제가 다녔던 현대, LG, 삼성, 포스코 같은 제조회사다. 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아메이를 제외한 모든 다단계에서는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유통회사예요. 남의 물건 갖다가 사무실 차려서 사람 늘려나가고 수익구조 만들어가지고 자체 브랜드라는 게 없어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공대 출신이고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죠. 더군다나 그 만드는 물건들이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을 정도로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와가지고 이 ESG 경영을 한국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메이는 벌써 60년 전부터 모든 제품을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환경상을 받았고요. 공장 시설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한국경제신문에도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메이는 남의 물건 갖다 파는 게 아니고 라벨 붙여서 파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내는 제조회사다. 여러분들 그랜저라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랜저 마크 붙여가지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쓰시는 갤럭시 핸드폰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인도에서 수입해가지고 삼성 마크 붙여서 파는 게 아니죠. 직접 자기들이 설계하고 기술력으로 삼성 메이드인 현대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메이의 주력 브랜드들 뉴트라이트, 정수기, 스킨케어, 뭐 아티스트 같은 자체 브랜드라는 거예요. 다른 다단계 회사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은요.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팔아줄게. 우리한테 싸게 줘.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다 보니까 제품에 문제가 생겼든지 불만이 생겼든지 했을 때 원칙적으로 깨지게 되는 거고요. 계속 제품이 그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 제품이 바뀌다가 언젠가 망할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이 아메이는 이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세계 최고의 그런 브랜드를 직접 생산하는 이 제조 제품들을 가지고 근간으로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도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고요. 신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유통회사라기보다 제조회사로 알려져 있다. 다른 회사,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와는 달리. 요거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아메이가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왜 우리가 이 회사를 눈여겨봐야 되느냐? 성공을 꿈꾸는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성공을 꿈꾸는. 그러니까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주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통 구조를 바꿨고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던 거죠.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 아메이는요 60년이 넘었는데 이 뒤에 사진에 보이는 이미 이제 돌아가셨죠. 리치와 제이. 진짜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이고요. 이 두 사람이 창업을 해서 이제는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이 스티브와 덕 디보스라는 이 창업자들의 자손들이 지금 아메이 회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는데 아메이 회장일 뿐만 아니고요. 미 상공회의소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크가 보이시죠? 우리나라 치면 이게 이제 정경련 같은 겁니다. 재벌들의 모임. 그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LG, 삼성, 포스코 뭐 이런 재벌들의 모임을 정경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전 세계 100대 기업의 90개가 미국에 집중돼 있어요. 미국에. 그 미상공회에서의 미국 재벌들의 모임에 있는 그 미상공회에서의 의장을 아버지가 역임했었고 아들이 역임했던 최초의 기업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저도 처음에 사실 듣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냥 작은 비누치약을 만드는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자, 그래서요. 이 아메이는 인간 중심의 판매 네트워크를 시작한 기업이고 이 아메이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서특필이 됐죠. 모든 일간지에. 그래서 지금 대세라고 얘기하는 이 아메이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의 원조다 하면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소개가 됐던 거예요. 미 상공회의소의 의장이라고 소개됐고 아메이라는 회사의 사명이 아메리카웨이 미국 방식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공의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됐는데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플랫폼의 원조다. 쉽게 얘기해서 아메이가 6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람을 이렇게 회원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 플랫폼 사업의 원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아메이를 제일 많이 오해했던 게 영업을 잘하는
그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그런 회사인 줄 알았고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부업으로 한다는 거는 아메이가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을 틈틈이 많이 팔아서 성공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제가 치약, 비누를 팔 수가 없죠. 팔 자신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고 그 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구자동차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영업에 대한 부담감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메이의 핵심 원리는 영업은 뭐예요? 결국은 핵심은 소비자를 계속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고객을. 그죠? 뭐 보험이 됐던 자동차 영업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걸 세일즈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고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 영업이고 이 아메이도 고객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메이의 핵심은 고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자. 지점. 그러니까 내가 본점이 돼서 나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해볼 만한 사람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찾아 나가는 일이 고객을 만드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는 세일즈라고 얘기 안 하고 마케팅 중에서도 퍼스널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사업의 제대로 원리를 이해해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인세 형태의 수입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할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을 6명을 만든 사람을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제가 띄워드린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대우자동차 다니면서 아메이의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고객을 한 1000명 정도 모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아메이 제품을 쓰는 고객을 1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치약, 비누, 더블 엑스를 팔아가지고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자, 근데 고객을 만들 자신은 없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 다이아몬드의 평생 인세 수입 부럽더라고요. 대우자동차 언젠가 퇴직을 하게 되면 100세 시대라는데 노후가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평생 인세 수입이 나오는 그런 아메이 사업의 핵심 원리가 고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고 비전이 보여요. 그렇다면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나처럼 영업으로 판매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6명은 나오지 않을까? 고객을 1000명 만들어낸다고 하면 제가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연봉이 100억이라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사업하는 동지, 파트너, 지점을 6개 정도 만들면은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 6개가 뿌리를 내서 안정이 되면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저도 어렵게 이 사업의 원리를 알아들었지만 제가 열심히 알리다 보면은 이 사업의 원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6명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메이는요, 그런 원리로 전 세계에서 60년째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약 100개의 국가와 지역에 진출돼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선진국부터 쭉 들어갔고요. 일본이 10번째, 우리나라가 22번째로 들어왔고 이 회사가 직접 월급을 주는 직원도 14,000명이 넘고요. 세계적인 노벨상을 탈 만한 석학 연구원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 650가지에서 약 1000가지 정도의 제품을 직접 아까 보신 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내고 있고요. 1200가지가 넘는 일반 기업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이 아메이의 유틸라이트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등등등 모든 제품들이 세계 판매 1위를 달릴 만한 국제 특허를 1200가지가 넘는 특허를 갖고 있고요. 이 아메이의 대표 브랜드 유틸라이트가 합성 비타민이 아니에요. 1000만 평이 넘는 진짜 거대한 5개의 농장에서 직접 원료식물을 재배해서 그 원료식물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있는데 땅이 없잖아요. 1000만 평이 넘는 농장을 5군데를 갖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신선한 과일, 채소를 영양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1991년도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아메이 알리다 보면 아메이는 실체가 없대.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코엑스 옆에 아셈타워라고 으리으리한 건물에 27층, 28층, 29층, 3층, 3개층을 아메이 본사로 쓰고 있고요. 전국 대도시마다 AP라는, 그죠? 아메이 플라자라는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직접 제품을 유일하게 구매, 쇼핑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회원가입을 해서 물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전국 대도시에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문의와 또 아메이 사업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사하죠.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하신 과정에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도시에 다 들어가 있고요. 14개 지역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D2C라는 게 뜨는 거 아시죠, 여러분? D2C가 뭔지 아세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B2B, B2C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D2C가 뜬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신조어인데 다이렉트 투 직거래다 이 얘기 직거래. 중간 유통 없앤다 이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아마존 같은 어마어마한 그 쇼핑몰에서 막 물건을 파는데 마진을 너무 많이 뛰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들의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코로나 2년 전에 아마존이 너무 폭리를 취해 나 아마존에서 물건 다 뺄래 나이키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체 스토어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흑자가 됐어요.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제 직접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대행으로 팔지 말고 직접 스토어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D2C예요. 그러니까 본사가 직접 샵을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본사가 직접 샵을 운영한다. 아메이는 이거를 60년 전에 시작한 기업이에요. 60년 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전국 AP라는 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샵입니다. 이게 나이키가 대박을 치면서요. 신문에 지금 도배가 돼 있어요. 새로운 유통이라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 D2C로 가야 된다. 뭐예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중간 유통 없애버린다 이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중간 유통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재래 유통, 창고형 매장, 온라인 G마켓. 예? 이런 유통이 편리하긴 합니다. 편리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진을 30에서 70%까지 엄청 뛴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우리나라에서 유통 마진이 70%가 넘는 데도 있대요. 백화점 같은 데는. 그죠? 그럼 10,000원짜리 내가 물건 사면은 중간 유통 마진이 7,000원이라는 얘기니까 도대체 이게 물건이 원가가 얼마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이 중간 유통과 광고를 없애버렸어요. 그 소비자한테 직거래했다는 거. 이게 바로 60년 전에 아메이 기본 이념인데 60년이 지난 4차 혁명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이 시점에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D2C라는 이름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응? 왜 아까 필립 코틀러가 아메이를 콕 집었는지 여러분 감이 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돈 벌려면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 열심히 일한다고 뼈 빠지게 일하시면요 결국은 뼈가 빠지더라고 다. 안 됩니다. 뼈 빠지게 일한다고 회사에다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뼈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돈의 길목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메이는 이 중간 유통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광고비를 세이브해서 제품의 품질을 높였던 원재료 원가 비용을 높였던 거죠. 심지어 어떤 제품들은 원가 비용이 80에서 8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메이에.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원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인간한테나 환경에 이로운 그런 제품들을 60년 전부터 만들어 와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이 아메이가 친환경 유기농 고품질에 대한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어쨌든 일반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로 있다가 내가 아메이 회원이 됐어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메이 회원가로 30% 싸게 쓸 수 있고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이내에 환불을 해준다. 이 얘기는 정말 제품에 자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필품 환불해주는 기업 봤어요? 쓰던 것도? 여러분 슈퍼에서 비누, 치약, 샴푸를 사가지고 한 2달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 주세요. 안 해주죠. 우리나라는 100% 하자 보증, 문제가 있는 걸 해주지 쓰던 거 환불은 안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메이가 굉장히 착한 기업이에요. 쓰던 것도 환불해 주니까.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필품 만드는 기업들이 아메이를 보면 눈에 가시겠죠. 다른 기업들은 이거 못 하거든. 쓰던 걸 어떻게 환불해줘? 그 얘기는 뭐예요? 환불 안 당할 정도로 진짜 품질에 자신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아메이가 시작이 돼서 처음에 소비자가 생기고요. 단순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35년이 지나고 있는 한국에서도 6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 건강이나 이 건강과 미용 분야의 세계 1위의 기업이에요. 명실공히. 핸드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이렇게 최첨단 기업은 아니지만 국가 기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이 근간이 되는 생필품 어마어마한 거죠. 그 생필품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건강과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아메이 제품 요즘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정 소비자라고 얘기해요. 매니아라 그래, 매니아.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업을 안 해도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쓰시는 분들을 이게 매니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 삼성에서 잠깐 일할 때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런 연예인들이잖아요. 그죠?
가수 김장훈 씨는요,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게.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담배를 엄청 핍니다. 처자식이 없으니까 자기는 음악이랑 결혼해서 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담배를 많이 핀대. 그래서 얘가 담배를 끊지는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예요? 아메이의 천연 비타민 아세로라씨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를 매니저와 함께 들고 다니면서 특히 8가지의 아메이 제품을 매니저가 가방에 넣고 챙겨서 먹입니다. 아세로라씨는 한 주먹씩 먹어요. 담배를 많이 펴서. 아세루라고 얘기하다. 아세루라. 예. 그 열심히 먹고 있고 손범수 아나운서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탤런트 이상아 씨, 예. 딸 하나 키우면서 싱글맘이죠. 또 아메이 제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소비.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송일국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송일국 씨 같은 경우 이제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거는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디가? 예.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고정 소비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메이 회원 중에는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광고와 유통을 대신해서 좋은 제품 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 그죠?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다시 얘기해서 아메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내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그걸 우리가 개인 프랜차이즈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로부터 형인데 내가 노력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매출이 생기게 되면은 35%의 보너스가 어김없이 60년째 변동 없이 지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쇼핑몰이란 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니아가 돼가지고 막 제품 열심히 쓰시고 이러면 막 적립도 해주고 뭐 그러죠. OK 캐시백 같은 거 적립 막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적립률이 맥시멈 0.5에서 1.5%, 2%예요. 2%를 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혜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아메이는 사업이 되느냐? 이 아메이라는 회사의 매출 대비 35%를 캐시백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커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차피 아메이 치약, 비누, 샴푸, 아메이가 취급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생필품 근간인데 이 생필품을 아메이 안에도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써왔었고. 근데 내 건강에 좋고 환경에도 좋은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더니 사는 곳이 달라졌더니 또 그거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알려나갔더니 사는 것이 달라지더라. 이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아메이의 매출은 매출 대비 매달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가 1년에 한 1조 2천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1조 2천억 여기 나와 해놨네 제가.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캡처해낸 건데 이게 2020년 작년에요. 1조 2천억 했어요. 그래서 후원 수당이 정확히 4,200억, 35% 곱하면은 4,200억이 우리나라의 아메이 회원들한테 지급이 된 거예요. 뭐 10,000원도 지급되고 뭐 20,000원도 지급됐겠지만 최고 많이 받아간 사람이 1년에 20억 받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20억. 이 중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열심히 해서 6개의 지점을 안정시킨 분들이라고 얘기하죠.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연봉은 이제 평균 1억 5천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뭐 10,000원 받고 20,000원 받는 분들도 있지만 다 포함해서 1년 동안에 이게 작년에 4,200억이 지급이 되는데 이 근거가 뭐냐? 한국 아메이란 회사의 매출이 1년에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1조 2천억에 1조 2천억. 그러면 계산하기도 좋네. 1조 2천억이 1년이니까 한 달에 1,000억 정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1,000억을 매달 지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35%. 그래서 1차 보너스는 21%까지 2차, 3차와 걸쳐가지고 이게 노력한 만큼 쭉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구조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엔 뭐 이거 내용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나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얘기하고 내가 스폰서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이렇게 알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 4명이 아메이의 회원이 됐다. 소비자인지 고정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는 구별이 안 가요. 이 회원 번호만 보고는. 어쨌든 회원이 된과 동시에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생필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다 포함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아메이 제품으로 이 각자 4명이 20만 원을 브랜드 체인지했다고 가정을 하다 보면 이 4명을 통해서 발생된 전체 매출이 이번 달에 80만이 되는 거겠죠. 80만. 그죠? 80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80만 매출일 경우에는 여기 1차 보너스 표해 보시면 60이 넘어가죠. 아직 120이 안 됐기 때문에 6% 곱하면 4만 8천 원이 매출 대비 6%를 받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35% 중에 80만 매출을 했으니까 6%만 받는 거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만 8천 원이 내 S그룹의 보너스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를 볼게요. 나. S라는 사람한테 아메이를 전달받고 내가 아메이를 열심히 해서 2명의 회원을 만들었고 내 그룹 전체 매출은 나로부터 시작된 60만 매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옆에 표에 보시다시피 역시 6% 3만 6천 원이 보너스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두 사람 A와 B도 역시 3%를 받게 되니까 6천 원, 6천 원 받게 되고 내 수입은 얼마입니까? 3만 6천 원에서 2명의 수입을 빼면 남는 이번 달 내 수입은 2만 4천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메인 투명해요? 내가 위에 있는 나한테 이 사업을 알린 사람 얼마 버냐? 전체 4만 8천 원의 보너스에서 내 그룹 보너스가 3만 6천 원이니까 빼면 이번 달 12,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윗사람에 나한테 이 사람 알려준 사람의 수익까지도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더하면은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 더하면은 다시 4만 8천 원이 됩니다. 그죠? 완벽하죠. 자, 근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정교한, 그죠? 1994년도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세계 최고의 수익 구조 분배 방식이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삼각형 내에서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안에서 보시면 아메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S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20이라는 소비를 했는데 먼저 시작한 S보다 내가 수입이 더 많죠. 2만 4천 원. 왜 많을까요? 먼저 시작했지만 나 한 명한테 알렸고 나는 S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밑에서 2배의 노력을 했죠. 2명한테 알렸죠. 그러니까 S가 나한테 알린 것보다 2배의 노력을 했으니까 수입이 2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맨 끝에 있는 이 사람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제품, 품질의 제품을 20만 원어치 쓰고 3개월 넘는 동안 써봤더니 환불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품질이 우수해. 그랬더니 통장에 6천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내에서 누구도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이제 진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은 뭐가 좀 유명해지면 자기들이 전부 원조래. 에? 그 뭐가 진짜 원조인지 알 수가 없어. 아메이는 진짜 네트워크의 원조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짝퉁, 아메이를 흉내낸 짝퉁들인데 그 짝퉁 중에서도 사기를 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이 안 좋아진 거예요. 영업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게 오래전부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뉴스에서도 이런 거 조심하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12,000원도 벌고 24,000원도 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실제로 여기 PV라고 적혀 있죠. 이게 점수치거든요. 매출과 함께 점수치인데 이 PV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통장에는 이거에 약 1.5배에서 2배 정도 가량의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한국 아메이가 최근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없던 게 생겼어요. 없던 게 브론즈라는 게 생겼습니다. 3명의 사업자와 함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만든 사람한테 30%의 추가 보너스를 더 주겠다 해서요. 아메이 사업을 본업과 함께 부업으로 열심히 진행하신 분 평균 속도입니다. 열심히 했을 때 평균 속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나로부터 시작된 사업자든 소비자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3명 정도 소비자와 함께 사업자가 생길 것이고요. 6% 60만 매출을 넘는 이 세 라인과 함께 내 그룹 전체 매출이 400을 넘었을 때 이걸 브론즈 빌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 이 ABC도 잘 보시면 이 사람 독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사장이에요. 지점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 매출이 하나씩 또 증가하게 되겠죠. 6개월을 넘어서 이게 1년이 됐다. 그러면 아까 내가 110만 원 버는 것처럼 A도 400만 원을 한 브론즈 빌더가 돼서 한 110만 원 벌게 되고 B는 300만, C는 200으로 매출이 올라가면서 내 그룹 전체의 매출이 1000이 됩니다. 1000. 그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아메이 보너스의 30%가 추가되는 브론즈 빌더 추가 보너스가 돼서 약 240만 원 정도 이상의
보너스가 발생이 된다. 1년 정도 열심히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25년 동안 60세 될 때까지 국민연금 붙죠,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얼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216만 원 받는데 216만 원. 물론 그 국민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만 나옵니다. 돌아가시면 안 나와요. 근데 아메이가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1,000만이 안정이 됐다. 그러면 이 240만 원이 이거 1년이면 가능하거든요. 이 240만 원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고 돌아가시면 안 나오느냐? 돌아가셔도 나옵니다. 누군가 상속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의 핵심 원리가 내가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차근차근히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수입이 한 번 들어오게 많은 게 아니라 매달 나온다. 네? 평생 나오고 커져가면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이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상속이 된다. 이 네 가지의 원리 때문에 저도 뛰어든 거고 전 세계에서 60년째 이 아메이의 방식을 오해로부터 바꾼 이해하신 분들은 뛰어드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소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파이프라인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만들어 나가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영업처럼 보이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계속 평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 막 마중물이라 그러죠. 막 해도 물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압력이 차면서 펌프가 딱 탄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물이 쫙 나오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소득. 언젠가 여러분 네트워크가 안정되면 평생 나온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하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버는 수입을 우리가 물동이 수입, 노동 수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학자의 버크헤이저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파이프라인 수입 한 개를 만드는 거는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전에 제가 아메이를 강의를 들을 때 이 월급 봉투 한 개로 네 식구가 먹고 살고 있었어요. 월급 봉투 한 개로. 대우자동차. 우리 와이프도 주부였고. 그죠? 그래도 제 시대 때는요, 그때는요, 대기업에서 제가 뭐 사고만 치지 않으면은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던 그런 시대인데 요즘에는 이 월급 봉투 한 개 달랑 가지고 온 식구가 먹고 산다. 이거 진짜 불안한,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월급 봉투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엔잡러가 생기는 거고 머니러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이 파이프라인 수입이죠. 파이프라인 수입.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이 아메이가 파이프라인 수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느냐? 이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달 매출이 일어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회원을 늘려나가고 지점을 늘려나가는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가만히 있느냐? 제품 가짓수를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들어와서 35년 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000가지 정도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먼저 들어간 일본은 3배 정도의 제품. 60년 된 미국은요. 제품 하나하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몰이 쪼인대 그래요, 몰이. 네. 그래서 아메이가 한국에서 이렇게 세제 5가지로 시작했으니까 91년도에 이 당시에 뭐 오해 받는 게 당연하죠. 이거 팔아가지고 언제 1,000만 매출해가지고 21%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 아메이 했던 분 얘기 들어보면 막 사재기하고 막 친구한테 강매해서 한 박씩씩 앵기고 이런 오해들이 많았던 시절인 게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시작된 아메이가 제품이 매달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1,000가지가 넘어서요. 아까 오늘도 얘기했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 이 프로테인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까 한영민 사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열심히 드셔야 돼요. 네? 다시 뭐 아까 보니까 신문 보니까 뭐 BA 5.0인가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지금 뭐 미국을 덮치고 뭐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내가 볼 때는 종식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름 바뀌어가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참 불행하는데 이 마스크 벗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그죠? 근데 어쨌든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누구는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갔었죠, 우리. 누구는 죄송하지만 돌아가시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면역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의 위상은 앞으로 점점 발달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진짜 열심히 드셔야 돼요. 천연. 자, 심지어 암에 걸리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코로나보다 암 아니겠어요? 신선한 과일, 채소, 야채를 요렇게 색깔 다른 걸로 요만한 접시에 하루에 5번을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죠? 배불러서 못 먹어요. 돈 있어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분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물, 과일, 채소, 야채를 아메이가 하청 납품받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직접 재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유기농 환경에서 제품을 재배해서 수분, 저온 탈수 공법으로 이렇게 태블릿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식물 영양소를. 이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최고의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서 최고의 과학 기술력으로 이렇게 하나로 담았다. 이게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런 걸 먹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아티스트리 세계 5대 화장품 브랜드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화장품이 무려 전 세계 8,000개랍니다. 그중에 5대가 샤넬, 시세이도, 랑콤, 에스테로도 아티스트리. 그죠? 근데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이제 백화점에 없으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이 세계 5대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백화점 1층이 없다는 얘기는 유통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비싼 백화점 1층 자리값이 얼마겠어요. 그런 게 빠지고 광고 안 하니까 이런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반값인데 품질은 더 우수하다. 더군다나 이 아티스트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은 미스 아메리카를 공식 후원하고 가장 까다롭다는 이 연예인들을 공식 후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전 세계 영화인들의 잔치 단독으로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어요. 예,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레드카펫,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자랑스럽게도 이 뒤에 아티스트가 꽉 이렇게 박혀 있는, 정말 써보세요. 써보시면 아실 거야. 얼마나 좋은지. 정수기도 세계, 그러니까 만드는 것마다 세계 1위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200가지가 넘는 국제 특허. 일반 기업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정수기의 실체는요, 깨끗한 물이에요. 얼음 나오고 뭐 나오고 뜨거운 물, 찬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음이 나오는 순간,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는 순간 물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직수로 만들었고 나쁜 거 걸러버리고 좋은 거, 미네랄을 남겨놓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판매 1위라는 거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의료기 수준 아니겠어요? 미세먼지를 넘어서 그 초미세먼지를 잡는 청정기는 사실은 말만 거창하게 광고를 하는데 이 초미세먼지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요. 바이러스까지.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사스 이런 바이러스까지 잡는 유일한 청정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등급도 굉장히 높습니다. 초미세먼지까지 잡은 거의 뭐 의료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맛과 영양소를 지키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데 냄비에서 기름을 안 부어. 그죠? 또 물을 안 집어넣어. 그리고 야채를 막 집어넣고 막 잡채를 만들고 요리가 기가 막히게 돼서 나와요. 깜짝 놀랐죠. 이게 냄비가 아니라 무슨 오븐인가. 왜 그게 가능해요? 냄비가 아주 정교하다는 거예요. 18-8이라는 특수화금이고요. 열전도율이 높고 이 안에서 재료가 갖고 있는, 야채가 갖고 있는, 고기가 갖고 있는, 생선이 갖고 있는 자체 수분을 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맛도 살아있고 색깔도 살아있고 건강도 살아있는 요리가 가능하다. 일반 냄비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품 기구가 명품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비누치약 샴푸, 생필품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친환경 제품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한 제품들 아메이가 대신 팔아주면서 카탈로그의 다양성, 제품의 다양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종갓집 김치 중에서도 최 1등급이 아메이 들어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에 있는 건 3등급. 여기에 허접한 거 올라와 있다가는 한 달도 못 버티고 삭제시켜버려요. 왜? 우리가 반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메이에 올라와 있는 이런 제품들은요. 국내 우수한 제품들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품질이 입증된 것만 올라올 수가 있고 올라왔다가도 만약에 반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삭제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아메이 카탈로그에 존재하는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런 제품들을 아메이가 점점 늘려나가다가 미국처럼 간다는 거죠. 앞으로. 네? 여러분들 앞으로 20년, 10년, 20년 후에 아메이의 미래입니다. 한국의 미래. 앞서간 한국 아메이가 미국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라코스테 티를 하나 사 입었는데 그게 매출로 잡혀. 내 네트워크에 1,000명이 모여 있어 소비자가. 근데 그 1,000명 중에 누군가 라코스테를 입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스타벅스를 먹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삼성전자 나이키 신발을 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옆에 보시면은 이 타겟이라고 되어 있죠. 타겟. 제가 이게 뭔가 봤어요. 이게 뭐지? 난 미국을 요즘에 안 가봐. 이게 봤더니 우리나라 치면 이마트 같은 거예요. 예? 이마트 같은 게 그냥 탁 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후에 이마트가 아메이랑 딱 조인해가지고 내가 이마트 가서 물건을 샀는데 내 그룹에 있는 1,000명이 이마트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게 내 매출로 잡혀. 여기 베스트바이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자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랜드.
예? 전자용품 싸게 파는 거 그런 거예요. 이제 몰들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지. 예? 더 나아가서 주유소가 조인되고 은행이 조인되고 그래서 모든 생활이 사업이 되는 이제 이런 시절이 앞으로 아메의 미래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소장님 이 정도 되면 그때는 할 만하겠대. 그 IQ가 좀 딸리신 분들은 답답해요. 예? 이렇게 제품이 많았을 때 혼자 가입해서 이걸 몇 개나 쓰려고 도대체. 이런 거 되기 전에 네트워크를 펼쳐놔야죠. 열심히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단위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메이 엄청 중요하고요. 1년 정도 열심히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세 줄과 함께 SP가 되잖아요. 그럼 월 수입이 200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이걸 3번을 유지한 사람을 GP, 6번을 유지하게 되면 정식 사업가, 예? 그다음에 12번을 유지한 사람을 파운더스 P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진짜 아메이가 기가 막힌 부부를 함께 해외 여행도 막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매년 이 여행 프로그램을 1,000만 매출이 매달 안정돼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지만 또 6개의 지점을 만들어서 안정시킨 다이아몬드가 되면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여행을 또 가요. 제가 아메이를 오래 했는데 작년, 재작년만 아메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게 시작이 됐죠. 작년, 재작년에 못 가니까 또 돈으로 나오더라고. 응?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치앙마이라는 데를 가게 되고 크로아티아를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여행이 또 기가 막혀서 또 여행을 좋아해서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넘 1,000만이 안정돼 있을 때부터 이런 여행을 부부가 함께 평생 간다. 자, 시간이 지나면요. 매출이 1,000을 넘어서 2,000이 됩니다. 루비라고 얘기하죠. 월 수입 당연히 증가해서 500을 넘게 되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내 그룹이 1,000만을 몇 번, 여기까지는 뭐냐? 나로부터 시작된 그룹이 1,000만을 몇 번 했느냐? 한 번 했느냐? 3번 했느냐? 6번 했느냐? 12번 했느냐? 1,000만을 넘어서 2,000이 했는데 이 얘기인데, 예? 시간이 지나면 내 밑에 있는 지점 A도 1,000만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줘야죠. 그래서 내 첫 번째 A그룹을 1,000만을 한 번도 아니고 6번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플래티늄을 만드는 거죠. 2줄을 플래티늄을 만들고 하나를 브론즈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그러고 월 소득이 600원, 연봉 이제 6천이 넘어갑니다. 3줄 다 이렇게 완성을 시켰다. 에메랄드라고 연봉 8천이 되죠. 자, 그리고 이 3줄 다 파운더스 PT. 무슨 얘기냐면 나와 함께 내가 알린 3명과 함께 이런 평생 파운더스 1,000만이 안정돼 있는 라인을 3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알린 분들과 함께 평생 이제 이런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바로 이 파운더스 PT가 되는 거죠. 이 라인을 3개를 만든 사람을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부터는요, 이제 억대 연봉으로 접어듭니다. 억대 연봉. 그래서 평균 1.2억 정도, 월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브론즈와 함께 한국 아메이가 프로모션 2년 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 후에 세 지점을 만들고 이 세 라인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다 하면은요, 원래 다이아몬드 이상 한국 아메이의 최고의 성공자들만 다 있는 최고급 여행지인 지중해 크루즈를 이 세 라인 안정시킨 분들을 모시고 가겠다. 이게 2년 후에 걸려있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시고 아직 뭐 아메이가 여행 좀 가나 보네 이게 아니라 진짜 평생 돈이 있어도 한번 갈까 말까 한 이런 여행이 2년 후에 프로모션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3줄 더 하는 거죠. 4번째, 5번째, 6번째 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6줄을 안정시킨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요. 평균 연봉 1억 5천이 넘어가고 6줄까지 완전하게 1,000만이 돌아간다. 6명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연봉이 2.5억이 넘어가는 진짜 완전한 성공자로 접어듭니다. 자, 그래서요. 아메이는 옆으로 내가 이렇게 지점을 늘려나가는 거를 위스라고 얘기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뎁스라고 그러니까 옆으로 늘리는 거는 내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수입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요. 밑으로 깊게 내려간다는 건 뭐겠어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둘 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제일 크게 그거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3명을 더했다 수석, 12명을 했다 더블, 15명을 했다 트리플, 크라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꿈의 크기만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400~500명 정도 다이아몬드 이상의 억대 연봉자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국의 아메이가 35년이 됐지만 이 사업을 아직도
다단계 아니에요. 피라미드 아니에요. 영업 아니에요. 오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아메이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기회다. 무슨 기회다? 내가 건강해지고 꿈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뭔가 성공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떤 기회다?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노동 수입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요. 연수입이 1억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에서 소개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호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다이아몬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수입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수입이고 아무리 잘 나가는 변호사도 본인이 아파서 사무실 걸어 잠그면 수입이 없죠. 그죠? 물동이 수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는 한마디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아메이를 망설이고 오해를 하고 그럴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메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남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아, 난 못 팔아요. 또 소비자들 제일 많이 하죠. 좋긴 한데 너무 비싸. 그죠? 성공한 사람을 못 봤대. 당연히 못 보죠. 성공한 사람을 보려면 이런 데 와서 들어봐야 되는. 여러분들 서울대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번 명절 때 모여가지고 서울대 다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이죠. 저희 집 온 식구 다 모여도 저희 집도 서울대 나온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우리 집에. 없는 거죠. 근데 서울대를 신림동 가보세요. 다 발에 치는 게 서울대생들이지. 되는 사람을 못 봤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도전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꾸 가셔야 됩니다. 이런 한국의 아메이가 35년이 되고요. 미국에서 60년이 돼도 사람들 머릿속에 이 생각이 저도 오래 했지만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들. 그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비전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거를 믿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아메이를 이런 건 줄 알고 3년을 도망 다녔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오래 해보니까 아메이는 진짜 비전 있는 일이더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고요. 꿈을 이루는 일이고요. 요즘에 자영업자들의 꿈의 사업 아닙니까? 무점포로 할 수 있고 무경험도 하고 위험하지 자유가족 희망보상,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제품이 그냥 비싸대. 아메이는 그냥 허접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느꼈던 오래 하면서 느꼈던 저도 이런 빨간색으로 생각하고 3년을 도망다녔지만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돈을 떠나서 더 강력하게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거는요. 지금 뭐 나만 힘들어요? 다 힘들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든 거는요. 지금 힘든 건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버틸 수 있는데 앞으로도 미래가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미래 희망이 있다면은 지금 힘든 건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닌가,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